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오리,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코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얘를 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보시기에 거위로 보이신대요. 그런데 거위는 부리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고 오리는 약간 둥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위는 이렇게 혹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혹이 없는데 거위 중에 또 혹이 없는 게 있대요. 그리고 거위의 털을 보니까 이렇게 약간 풍성하고 오리는 얘보다 좀 덜하고요. 발은 또 오리 모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거위인지 오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얘를 오리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를 오리로 합시다. 혹시나 얘가 거위인지 오리인지 확실하게 구분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다이소에서 샀어요.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무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무빙이랍니다. 일단 무빙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B 지점으로 어떻게든 이동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이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신다?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와 이걸 좀 맞춰보면 요즘에 가기 힘든 게 이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집값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우리 집이 빠져야 내가 갈 집을 구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진짜로 이사를 바라고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무빙이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이전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사랑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분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분으로 이동을 한다. 여러분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정말 원하거나 했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동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이동일지는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이사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꼭 이사가 되셨으면 하네요. 한 장을 열어볼게요.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칼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의미의 카드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 카드를 뽑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꺼낸 건데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나는 이러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르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이제 밖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혹은 이게 색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 일들, 감정들 뭐든 간에 그런 것들하고 융화되고 싶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는 일단 이동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다라는 것을 내 가슴 안에 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말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를 바꾼다면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군요. 브로스부터 먼저 나와요.
자,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리젝션이 있고요. 분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디스페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업을 바꾸시는 부분인 건데, 일단 얘를 열겠습니다. 열어보면 다른 것들도 보여지니까요. 자, 일단 2개의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스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타가 있어요. 자, 10개의 코인도 있고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린이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리딩이에요. 상당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렇군요. 4개의 동전 이런 게 이제 나와줘야지 바보 타로입니다. 그렇겠죠. 자, 언더라인 볼게요. 윌이 있어요, 여러분. 윌이 있는데 무빙이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건가 봐요. 자, 밑에요. 나이트 코인이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페이지 코인까지 있어요. 그렇군요. 킹 오브 원즈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요,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은 일로 예를 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 나의 미래가 보인다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좀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받을 월급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모자르지 않은 삶을 나아가고 싶은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좋은 데로 옮겨서 월급 더 많이 받고 뭐 더 성장하고 뭐 승진하고 뭐 위로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의 그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제보다는 좀 낫고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가고 싶은 건데 지금 이거는 성장이 멈췄다는 아닌데요. 대신에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게 여러분을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보통 3, 6, 9년이라고 하죠.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번아웃까지는 아니고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오잖아요. 그래서 뭐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떠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에너지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단지 그냥 회사를 나가기 싫다라는 느낌의 포인트가 있는 거라면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삶이 앞으로도 계속 따분하겠구나 예요. 그런데 이 삶은 나에게 안정적이니까 그냥 쭉 가도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컬러는 뭐냐면 솔직히 이게 상당히 밝고요. 모험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냥 내년에 9월, 10월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내년 이때쯤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뭐 내년에도 뭐 이러면 되지. 라는 거예요. 일이 힘들다도 아니에요. 일이 힘들다면 일이 힘든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면요.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을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TV를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틀어놨을 뿐이에요. 심심하네. 그래도 뭐 TV는 틀어놨으니까 그리고 뭐 소파에 있으면 되지 뭐. 이러고 3시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그러고 다시 소파로 복귀를 해서 또 계속 TV를 보다가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난 있잖아. 외롭지 않아. 왜냐면 나한테는 앵무새가 있거든. 그래서 이 앵무새가 가끔씩 말을 걸어준다. 그럼 이 애랑 얘기하면 돼. 라는 에너지예요. 즉 내가 무기력해졌다는 아니고 뭔가를 할 의욕을 잃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꺼낸 건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옥수수가 되고 싶대요. 옥수수는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죠. 그리고 정말 빨리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에서 성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왜 앉아서 앵무새랑 이야기하고 넷플릭스 봐요? 그렇잖아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꺼낸 건 리젝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고 하는 것에서 내가 거절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여기 앉아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뭘 하시는 거냐면요, 성장은 하고 싶은데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성장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내가 무슨 성장이야. 그냥 이러다가 그냥 리젝션 되면 또 그냥 지금 있는 것도 잃게 되겠지. 그냥 여기 있자. 그냥 그게 제일 나은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계속 성장이라는 에너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뭔가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가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두 개의 지팡이입니다. 두 개의 지팡이는 뭐냐? 일단 선택입니다. 이 지팡이를 선택할지 이 지팡이를 선택할지. 하지만 여러분은 중앙에 서 있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들고 있는 것은 지구본입니다. 이 지구본이 의미하는 것은 성장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전 세계로 떨치고 싶다. 든 뭐든 간에 여러분은 밝은 미래로 나가고 싶은 거죠. 이게 상당히 진취적인 에너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미래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이 오겠지. 그냥 나에게 있어서 좋은 미래는 어디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미래로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 미래에게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성장을 하고 싶은 것을 누르자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10개의 동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도 부자라는 것을 의미는 하긴 하는데 쭉 죽을 때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완벽한 행복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을 이루든 여기는 이제 가족을 그려놓긴 했는데 가족을 이루던 혹은 내가 편안한 삶을 살던 뭘 했든 간에 나아가고는 싶은데 괜히 잘못 나아갔다.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자. 왜냐면 나는 소파가 있으니까 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4개의 동전입니다. 지금 이 여성분은 동전을 안 뺏기려고 꼭 끌어안고 있죠. 그리고 이 가방 안에도 동전 3개를 넣어놨어요. 나의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가장 강해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4개의 동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뺏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리젝션을 당한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나의 이 숄더백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도로 여기 있는 것을 지켜야 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10개의 동전이 있었잖아요. 이게 안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뺏길 수는 없잖아. 내가 나가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계속 이상하게 성장욕이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꺼냈던 것은 무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카드죠. 위로 볼춘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윌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한번 급반전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윌은 메이저 알카나 0번에서 21번 사이에 있는 10번 카드예요. 그래서 메이저 알카나가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화의 반쯤 왔을 때 뭐 주인공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남자 주인공이나 뭐 다른 사람이 뭐 바람을 피거나 이래서 막 내용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윌이에요.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윌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갈등하고 있고 성장하고 싶으니까 내가 무빙,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갈등하고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내가 괜히 어떤 선택을 해서 거기서 실수가 나거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특히나 이직으로 볼 땐 여러분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더 큰 회사로 가서 나는 성장하고 싶어. 거기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내가 리젝션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나의 4개의 동전에 있는 이 숄더백에서 동전을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앵무새와 이야기하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야. 인데 이 카드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뭔가 반전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재 가고 있는 에너지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적 뭐가 나와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엔젤 넘버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천사의 번호라는 카드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의미하니까 얘를 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자, 일단은 타워부터 나옵니다. 그렇군요. 타워가 있는데 여기도 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하. 겨울이가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던 그 리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회사로 볼 땐 지금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해 탑을 찍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솔직히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건데요. 어떤 기회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론가부터의 요청도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그게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내가 거기를 가서 위험 부담을 갖느니 뭐 현재 있는 위치가 나쁘지 않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안 좋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성장을 하고 싶은 이 욕망과 어떤 그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계속 인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이 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길에서 이 Wheel of Fortune의 관점에서 볼 땐 그 길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가 보였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트는 어떤 운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생긴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즉 위로 폴춘의 시점은 이렇게 직진으로 가던 데서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커브길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100km로 달려도 급한 커브길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실제로 달리고 있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똑같은 직선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은 틀어진 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엔젤 넘버스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영수증에 보면요. 12시 12분이었고요. 아침 그 사이드 메뉴를 먹었네요.
10불 20센트를 지불을 하는데 여기 텍스가 붙었어요. 0.91 텍스가 붙어서 총 합계는 11.11불이에요. 12, 12가 나왔죠. 그리고 11, 11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볼래? 얘들아, 12시 12분에 결제했는데 11.11불 결제됐다? 되게 신기하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뭔 개샵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엔젤이 보내준 넘버예요. 무엇인가를 계속 사인을 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1515원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숫자의 패턴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천사들의 숫자라고 해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왜 요즘에 자꾸 숫자 15라는 게 보이지? 왜 자꾸 숫자 66이 보이지? 등등 여러분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10월에 이 엔젤 넘버스가 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10월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엔젤 넘버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여지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징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커브길의 초입에 표지판을 보게 되는 게 10월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 폴춘이고요. 나와 있는 카드도 그것을 말해줬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겨울이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자 겨울이가 보는 것은 별이에요. 별은 뭔가 멀리에 떨어져 있는 미래에 있는 아주 희망적인 무엇인가를 말해요. 즉 겨울이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원했던 건 성장이었고 여러분은 똑같이 스타를 꺼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미래에 좋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엔젤 사인을 10월에 받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타워가 되는 겁니다. 타워는요, 아주 큰 건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뭐 시청, 병원, 대학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타워가 갖고 있는 게 웅장하다라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어 했고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게 타워라면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클리시하게 본다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는 큰 회사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고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윌이 들어와 있고 엔젤 넘버까지 와 있다면 여러분이 따라가게 될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가게에 핸드메이드로 책 커버를 만드는 가게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TV에서나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안을 딱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로 되어 있는 책 커버들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보고 뭐지? 이런 세계가 있네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엔젤 넘버예요. 그런데 이 타워는 뭐냐면 책 커버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펼쳐질 미래는 책 커버겠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책 커버마저도 결론적으로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번호조 카드는 관입니다. 관은 뭐냐?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을 끝내냐? 당장 내일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이 끝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1, 2, 3, 4라는 어떤 챕터가 있다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는 건 뭐 챕터 1, 뭐 그 이후로부터는 챕터 2, 3, 4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쳤을 때 뭐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그 챕터 하나가 끝나고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챕터를 시작을 할 때 엔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숫자와 영수증은 반드시 아니에요. 뭐 다른 식으로라도 보내주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보고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빙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챕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움직인다 라고 보여지는 무빙이긴 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기적이라면 막 엄청나게 막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엄청 막 좋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10월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그런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때구나 라는 어떤 신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다는 거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Earth Element가 나옵니다. 그라운딩이고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라운딩이에요. 뭔가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삶은 불안한 건 아닌데 발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불안함을 만드는 거죠. 자, 레터스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편지나 소식을 의미하는데요. 상황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대화와 이야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혹은 친구들과의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사의 조언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가을입니다. 그래요.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가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10월은 뭐 대놓고 가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에 확실히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썸머타임입니다. 썸머타임은 지났죠. 얼마 전에 지났는데 여기는 가을이 나오고 여기는 여름이 나왔습니다. 2월입니다.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들을 보여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 오텀은 지금 이 리딩과 관련된 것 같고요. 썸머타임은 올해 여름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여름일 수도 있겠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2월일 수도 있겠어요. 솔직히 이 카드 대간에 메시지 카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기가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6번째 하우스 카드입니다. 루틴이고요. 6번째 집이 의미하는 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점심 먹고 주말에 뭐 누구 만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야간에 하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밤낮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뭐 사무직 쪽에 있었는데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땐 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냥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6번째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외부적인 환경과 나와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마지막 카드로 이 6번째 집이 나왔다면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것으로 볼 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좀 많이 다른 무엇인가가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10월인 것 같아요. 윌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리딩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언더라인에 이 카드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아까 이 윌 밑에 뭐가 있었냐 라고 해서 꺼내서 봤을 때 이 카드가 있었고요. 나이트 오브 코인이 있었고 그 밑에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자, 이 두 사람 다 코인인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목공소에 들어가서 대패질을 하고 있죠. 이분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입이에요. 아직 좀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공 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배우고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페이지는 이거 전 단계입니다. 즉 지금 이 친구가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배우면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 둘씩 쌓아나가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라면 여러분이 원래 하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마케팅이나 물류나 뭐 이런 쪽의 일을 만약에 하셨는데 갑자기 뭐 F&B 뭐 음식이나 뭐 밀키트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어떤 일들은 여러분도 생소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배워가겠지만 또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면은 6번째 집이 확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징조로 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위로 볼춘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단순히 10월을 보는 그런 리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이게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나에게 다가올 기적 2번째,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하고 살찔 걸 걱정해서 여러분들 적게 먹고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중에 빼보자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추석인데 그러지 맙시다. 카드를 열면서 여러분들의 기적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하비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은 취미랍니다. 10월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게 될 건가 봐요. 여러분들의 취미는 뭔가요? 솔직히 저도 타로를 취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타로가요, 인싸템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인싸가 아닌데 정말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면 그냥 여행 가기요, 영화 보는 거요, 뭐 이런 거면 그냥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저 취미요? 저 타로가 취미예요. 타로를 보는 게 취미입니다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타로 카드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하는 거는 3장 정도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깔게 되면 인싸가 됩니다. 그래서 타로는 취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의 기적이 합이 취미라면 이 취미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취미로 끝날 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취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이나 뭐 배우러 가거나 했는데 거기서 정말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취미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취미 생활을 약간 조금 깊숙하게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말에 시간을 빼서 뭐 수제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마카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취미지만 단순히 취미로 끝날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패밀리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패밀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족이고요. 저는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꺼냈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싶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시기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여러분, 카드를 좀 꺼내면 이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카드라 함은 여러분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이게 뿌리라는 게 뭐 족보를 꺼내서 나의 위에 몇 대 손에 뭐 누군가 할아버지가 있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카드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깔면. 아무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아침에 세수하고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죠. 그것도 나예요. 하지만 그것은 정장이라는 옷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잖아요.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 정장이 가장 편하다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혹은 진짜로 이게 그 가족과 관련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하는 일, 대대손손 여러분의 집이 뭐 설렁탕으로 몇 대손 집이다. 뭐 이런 거면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합의가 나와 있었고 패밀리가 나와 있었다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출근해야 돼.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장을 볼 땐 여러분이 그게 뭔지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acceptance가 있는데 여기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단순히 이게 뭐 요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요. 자, 계속 해볼게요. 빅팀이 있군요. 또 기적 리딩에 못된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인스큐리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긍정적인 두 장의 카드 옆에 행복하지 않은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를 열고 같이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걸림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퀸 오브 컵스가 있어요. 두 개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자, 카드를 또 열어볼게요. 타워가 있나요? 그렇군요. 자, 타워. 더 월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어마무시한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6개의 지팡이고요. 밑에 러버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새로운 수도꼭지로 고치고 나서 뭔가 물이 좀 한꺼번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보다는요, 여기 밑에 깔려있는 카드들을 제가 쭉 따라가 봤거든요. 솔직히 밑에 나와 있는 요 애들이 제일 처음에 꺼내줬던 이 합이랑은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쭉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앞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 여러분의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어떤 실수 아닌 실수가 벌어졌나 봐요. 그 실수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게 만들었냐면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나는 왜 이럴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 카드인데요. 여기 액셉턴스라고 여기 어떤 여성분이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이 파일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치마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조미료의 여신이 있거든요. 이 조미료의 여신이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에 들어가야 될 설탕하고 이 양이 맞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조각을 떠서 옆에 놨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는 밖으로 꺼내서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를 만들었던 이 여성분이 그 실수의 해당자가 되면서 상당히 위축돼 버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파이는 구워졌고 새로운 파이를 만들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 파이를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예요. 그래서 그 파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죠. 아, 나의 파이는 맛이 없구나. 내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든 뭐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됐냐면
상당히 불안해졌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여러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약간 진취적이고 아예 몰라 뭐 세상은 덤벼라 뭐 어쩔 거야 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조심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데 빅팀이잖아요. 이게 희생인데 이것과 얘를 같이 본다면요. 여러분이 이 파일을 만든 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빅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파이는 다른 사람이 구워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야 됐었던 낸시가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서 이 산드라에게 오늘 너가 좀 대타 띄워주면 안 돼? 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드라가 그날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파이 때문에 좀 문제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낸시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 파이를 만들 일도 없었고 그랬었던 건데 왜 나는 희생이 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너는 그런 거구나. 파일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정되어 버려진 거죠. 그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진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파이는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패밀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에 있는 카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걸로 일단은 보여지기는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의 패밀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자, 그 파일을 잘못 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타워가 왔어요. 타워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여기 건물에 번개가 쳤어요. 클린징 에너지라고 하고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보여지기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보내졌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파일을 굽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번개를 쳐서 이 빵집이든 뭐든 얘를 무너뜨린 겁니다. 즉 여러분이 실수가 되어지는 어떤 날이 있었고 그 날은 이 타워의 에너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한 거죠. 여러분은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큰일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이제는 스트레스인가 봐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고 뭐 크게 뭐 이런 거 없이 세상에 뭐 파일을 잘못 구울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왜 그리고 나는 그게 나의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파일을 내가 굽게 되어서 그 희생이 된 건가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이건 힐링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지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카드가 두 개의 지팡이입니다. 두 개의 지팡이는 선택이고요. 갈림길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데 이 갈림길은 상당히 큰 갈림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지구를 들고 있어요. 지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당히 포부 있고 성공을 바란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그 안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불안함을 도망가자 이건 아니고요. 이 불안함에서 무엇인가 다른 옵션을 선택해보자라는 건데 그 옵션이 보통 뭐 회사를 다녀서 이런 거면 그래 이 회사는 이제 내가 좀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다른 회사로 옮기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 사랑을 하고 싶다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이런 걸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월드고요. 월드는 정말 길었던 어떤 사이클 하나가 끝나는 건데요. 솔직히 타워가 있었고 월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었던 그것에서 무엇인가 종결이 나는 건데 이 종결이 안 좋은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완벽한 포맷으로 종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6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6개 지팡이는 그림만 봐도 딱 알겠죠?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요. 그냥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내가 좀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누구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큰일도 당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상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이 승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 삶에서 그렇게 힘들고 가끔은 나를 힘들게 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승리했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패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나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자, 일단 러버스가 이 밑에 있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꺼낼 카드들이 얼마나 엄청난 카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러버스 있었죠? 그런데 8개의 지팡이가 날라왔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갑자기라는 것은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지갑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지갑을 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호등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갑을 건네줬고 여러분은 고마워서 전화번호를 땄고 그런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게 8개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킹 오브 컵스까지 나왔습니다. 말 다 했죠. 사랑을 주로 지금 오는 사람이 지금 러버스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나이트 컵스가 있습니다. 컵을 갖고 있는 2명의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한 명은 좀 나이가 어리고 한 명은 나이가 많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뭐 이게 남자지만 꼭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분이 보시면 이게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다라고 볼 땐 정말 쾌활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한편으로 상당히 진중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월드가 나왔죠. 월드는 메이저 알카나의 가장 마지막 번호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사이클의 종결을 의미하는데 데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삶 자체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종결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윌 오브 포춘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윌이 들어와 있고 데스가 들어와 있고 월드가 들어와 있다면 이 사이클은 적어도 10월에 뭔가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큰 종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종결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안 좋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었던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했던 그 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에너지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이게 뭔가 이 빅팀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3장의 카드는 그 10년을 일했던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쭉 다니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게 상당히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비스가 있어요. 취미예요. 솔직히 이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합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꺼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 카드 안에 합의와 관련된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카드가요 너무 뭐랄까요 진짜 이 타워가 옴과 동시에 너무나 큰 변화들이 생기는 카드들이 나와서 리딩을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좀 부담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리딩할 때 횡설수설을 하기로 유명한 리더잖아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이 포도를 고르신 분도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섞여서 나오는 거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적을 봅시다. 저기 뭔지 보도록 할게요. 파이어플라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어플라이가 나왔습니다. 반딧불이고요. 반딧불을 보나 봅니다.
참 보기 힘든 게 반딧불인데. 자, 어떤 것을, 그렇군요. 이게 사랑 리딩이라고요? 헐. 사랑 리딩이었다고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조와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면요. 제가 아까 리딩을 하면서 이 6개의 컵이래. 지팡이가, 승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형태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을 했다면 일로서 성공을 해야지 그게 승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어떤 성공적인 무엇인가가 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성공할게.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느껴지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딩이 일과 그 생활, 라이프로 시작을 하다가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리딩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뭐 이런저런 연애도 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실력을 인정받게도 되고 그래서 올라가게도 되잖아요. 뭐 매니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함이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심적으로 살짝 요동이 있긴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그 일은 약간 사고 같은 거였어요. 일로 봤을 때도 어떤 여러분에게 그때 그 일, 걔 그때 그렇게 실수했지든 뭐가 됐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일을 할 때 있어서도 그냥 큰 도전 없이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무사히 오늘도 하루를 마쳤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어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여러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튼 그 일이라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거의 인생의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라는 것에서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요, 어떤 누군가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이 리딩이 어떻게 귀결됐냐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걸로 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삶이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스트레스가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겁니다. 솔직히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야 되고 직원 식당에서 먹는 반찬 밥 다 똑같고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회사는 그런 거지 뭐 라고 하고 회사 외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리딩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반딧불이 나왔죠? 반딧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일로 봤을 때는 이 일이 나의 전부인데 내가 여기서 불안함을 느끼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떡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일이 바뀌지도 않지만 내 마음가짐은 여기서 무엇인가 불빛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냥 삶이라는 게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연연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면서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면 되는 거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부캐가 나와 있죠.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오퍼가 온다는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일과는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르노만들은요.
뭐 일로 보시는 분들은 일로서 오퍼가 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세 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연다도 가능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반딧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연찮게 뭔가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에게 우연찮게 나타나는 이 사람이, 신호등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귀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반딧불을 본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죠. 그런데 내 눈에 맞는 사람도 없었고, 딱히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나는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가져갈까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랑은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건데, 여러분에게 온 사랑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내가 뭔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러버스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일은 상당히 급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 카드가요, 얘입니다. 이 채찍은 갑자기 휙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스트레스였다, 즉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였다, 라면은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한 사람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타워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벌어졌던, 회사로 봤을 때 그 안 좋았던 일이 벌어지게 돼서 여러분이 불안하게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이 여러분을 사랑을 보게 만든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고 있는 에너지는 사랑인 겁니다. 일로서 성공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6개의 지팡이가,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그랬어? 왜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든데? 주말 되면 여행 다니고, 그거 여행 다니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뭐 장난 아닌 일들? 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했고 힘들었던 이게 사랑이 옴으로써 여러분들이 반딧불을 본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클이 종결이 되겠고요. 윌이 들어오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 이게 뭐 같냐면 진짜 결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 같고요. 제 느낌적으로는, 특히나 얘를 볼 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을 싹 다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게, 여기에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타로 리더가 봐도 얘는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카드인데, 심지어 이렇게 나왔어요. 메이저 알카나가. 그러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번호 조합은 관이에요. 관이 뭘까요, 여러분? 다 나왔어요, 지금. 얘입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제 리딩이 다 틀렸잖아요. 10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들고 오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바꾸는 거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큰 사이클 하나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사이클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밑에 카드가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페이지 코인이고요. 에이스 코인인데요. 이 페이지 코인이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제가 왜 꺼냈냐면, 합의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취미인데, 이게 왜 자꾸 표현이 안 되지?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요, 일률적이다. 죄송해요. 그냥 한 곳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내 회사에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야, 회사가 아니죠.
내가 괜찮았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순탄을 했으면 좋겠어. 예요. 그런데 순탄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뭔가 평온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진 거고요. 이 회사라는 것마저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회사를 다니는 것에 대한 힘을 준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은 사장님이 이걸 들으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질 말이죠. 회사에 올인을 해야지. 무슨 말이야? 사랑이 웬 말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출근이 즐거워진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건 뭐냐? 사랑이 왔기 때문이고 이 페이지 오브 코인스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까지도 찾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라는 거고요. 이 배우는 마음마저도 누군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와요. 저는 이 기회가 어떤 걸로 보여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합의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무엇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보십시오. 타로 카드에서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윌 어디 있어, 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군인이었어요. 여성분이라면 여군을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갓 입대한 뭐 이병, 뭐 일병, 상병 이런 애들 군기 잡던 분이 오늘부터는 아이들한테 이쁘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이클의 변화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딧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반딧불이 타워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라클 한 장씩 꺼내면서 보도록 할게요. 캔들이 있습니다. 레스트하고 리차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쳐 있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재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보여지기에는요, 여러분이 회사를 관두지도 않아요. 그냥 그 회사 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건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이 리딩은 그런 것 같아요. 폰트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인데요. 이 폰트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테두리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요렇게 나온 아까 어디 있어?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분 요약하면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뭔가 내 위치나 뭐든 간에 그런 게 불안해졌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회사를 가는 게 썩 재미도 없고 그런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져왔고 여러분은 거기서 사랑? 한번 해볼까? 나에게 사랑이 왔다고? 라고 해서 그 사랑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랑과 정말 깊어지면서 정말 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크게 관심 두지 않는 거죠. 일단은 사랑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취미는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 리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프랙티스입니다. 연습이고요. 천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갈고 닦으라고 해요. 이게 그 카드예요. 일단은 이 친구도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기 카드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라고 하고요. 그쵸. 긍정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죠, 지금. 자. 5월 언저리라고 하는데요.
5월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죠? 10월이니까 거의 뭐 한 7개월 남은 건데 5월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봅니다. 얘를 열어봅시다. 날짜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주 후나 열흘 뒤인데 열흘 뒤면은 뭐 10월이긴 하죠. 일단은 숫자에 10이 들어가는 날짜가 중요한데 10월 리딩이면은 뭐 10월 전체가 다 10월이죠. 아무튼 10월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내년 5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월에 여러분에게 좀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한번 열어볼게요. 문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고요. 문은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로 꺼낸 거죠. 이게 퀸 오브 컵스가. 솔직히 얘가 문 에너지 카드인데요. 문이라는 게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문과 관련된, 달과 관련된 카드들이 썩 긍정적인 카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할 때 문을 쓰는데 저는 이 문이 뭐 같냐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처음에 그런 묘한 감정.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뭐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너무 묘한 감정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인생, 사랑, 뭐 기타 등등을 다 놓고 봤을 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이게 사랑하고 일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년 5월이 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 여러분 앞에 다가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볼게요.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계속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Religion and Spiritualit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Religion and Spirituality 카드가 나왔습니다. Religion은 종교고요. Spirituality 같은 경우는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데 저는 이 카드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와지게 되고요.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요리를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리는 다 하죠. 그런데 뭐 쿠킹 클래스나 기업에서 하는 어떤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요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느껴진 건 내가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이게 나와 적성이 맞을 것 같고 왠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확실한 믿음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다라는 어떤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거죠. 이런 어떤 확실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많이 바뀌게 되니까요. 자, 카드를 계속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동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키우신다.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 관점에서 볼 땐 내가 동물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카드는 단순히 동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와일드한 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어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어려워서 못해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다소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동물을 원한다도 가능한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다 바꿔놓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깡다구가 또 있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멋지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10월은요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로 볼 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확실해진다? 뭔가 하나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impatience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complacency 카드가 있어요. 하나 더 열게요. service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타로를 올려봐야지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힘드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이 힘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킹 오브 코인스가 일단 나와요. 좋은 카드로 스타트하는데 일단 킹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렇군요. 킹 오브 원즈도 있어요. 저지먼트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두 개의 칼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언더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퀸 오브 컵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리딩을 하는 패턴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타로 카드들은요.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사랑 같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위안을 받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코끼리를 선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그냥 표면적으로 좀 읽어드리고요. 제가 보여지는 것을 타로에서 좀 읽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생각을 하는 것,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이라는 게 좀 선명해지는 기간이 10월인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로 이게 나왔던 거죠. 애니멀은 이리저리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고 지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impatience가 나왔죠. 이게 못 참겠다 카드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남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 달 같은 이 그림을 만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산신령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와서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게 호기심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게 나에게 맞을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런데 그 관심사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서비스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할머니가 누워 있고요. 여기 부모님들로 보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병문안을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어떤 주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고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좀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가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고요. 밖에는 겨울이에요. 눈도 막 내리고 있어요. 차갑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컴플레이선시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산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할머니가요 솔직히 같이 이제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랑 이게 같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분이 아프신데 옆에 울고 있어요. 이게 말씀드리기 참 거시기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최근에 겪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애니멀이 나왔잖아요. 즉 무엇인가 거친 환경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들이 진짜로 환경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페이션스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든 부양을 하든 뭘 하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 달이 요리거든요. 요리를 할 수가 없나 봐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부양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헤쳐나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앞에는 무엇인가 확실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킹, 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퀸이라는 분이 언더라인에 있었는데요. 퀸 오브 컵스가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볼 때 두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카드 5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재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남잔지 이 남잔지, 남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킹코인인지 이 킹원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재회를 하는 거고요. 또 한 명은 여러분과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2개의 칼은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죠. 칼은 어떤 생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선택을 의미하고요. 명확한 결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2가지 칼 중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나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택 자체를 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선택 못하겠고 저 사람도 선택 못하겠으니까 난 아예 선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 이 여성분이 이렇게 크로스로드에 있죠. 사거리에 있는데 옆에 이정표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퀸컵스가요. 자, 그런데요. 이게 엘리먼트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는 원즈고요. 여기는 킹 코인이고요. 여기는 컵이에요. 제가 조금 다르게 이 위에 있는 것과 맞춰서 리딩을 좀 해보면요. 킹 코인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은 뭘 할까요? 사장님이 엑셀도 하고 다 하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사장님은 밖에 나가서 일을 물어와야 돼요. 만약에 제조업이다. 이런 코끼리를 만드는 회사라면 코끼리를 만드는 건 직원이 하는 것이고 사장님은 이 코끼리를 어디에 팔아야 될지를 잡아와야 되는 거죠. 거래처를. 그게 사장님의 가장 큰 일이죠. 직원을 돌봐야 되는 게 사장님입니다. 즉 내가 책임을 지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지금 위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땐 이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킹원즈가 있죠. 킹원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 좀 플렉스하고 있죠. 동전 목걸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남자는 문신도 하고 있고요. 뭔가 턱수염도 있고 상당히 트렌드한 분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만약에 있다면 이 에너지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 이 2가지가 지금 여러분을 갈등 때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큰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라는 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볼 때 퀸컵스는 여러분들이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됐든 뭐 형제가 됐든 뭐 좀 어려운 가까운 사람이 있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기에 같이 물려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컴플레선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있고요. 지금 원하는 게 있는 거라고 볼 때 여러분들의 큰 결정이라고 함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막막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란 것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내리기 힘든 결정이라는 거죠. 어느 길을 가야 할까.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나를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꺼낸 카드가 이거예요. 나를 챙기고 싶다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종이접기. 내가 좋아하는 핸드메이드로 만든 동전 지갑. 이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이 카드가. 그러니까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쁘게 꾸며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4시간 갖는 그 행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킹컵이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킹들이 막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작은 행복인데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상황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 지금 저지먼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래요. 얘를 사랑으로 살짝 읽어볼게요, 여러분. 살짝.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요. 그 사귀고 있는 사람을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연락이 왔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이전에 호감이 좀 있었거나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끌린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이란 분이 연락이 왔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랑을 주지 않았더라도 행복했던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이 손에 컵을 들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분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를 가보고 싶은 건데 여기에 내가 와일드해져야 한다면 그리고 이 릴리전이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확실한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론들이었어요. 자,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리딩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복잡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작은 행복이에요. 작은 행복.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뭘까요? 선플라워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의 기적은 해바라기랍니다. 해바라기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해바라기가요, 말 그대로 해를 보는 거잖아요. 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은 에너지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액션입니다. 근데 그 액션은 왜 하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 있어요. 그렇군요. 식물원이 나왔어요. 식물원. 산이 있어요. 번호조합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어떤 일이. 근데 그 일은 몰라요. 그걸 아예 대놓고 꺼내준 카드가 20번 카드죠. 식물원인데요. 여러분이 했던 게 뭐냐면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당히 고된 무엇인가가 있었나 봐요. 솔직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게 힘은 들지만 고난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상당히 우연적인 거고요. 특히나 이 식물원 카드는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시간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아무튼 어떤 우연적인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트나 역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철역, 뭐 서울역, 뭐 부산역 혹은 뭐 공항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우연찮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구름인데요. 구름이 끼면은 날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꾸리꾸리해지죠. 그런데 이 카드의 뒤를 보시면 뭐가 있나요? 해가 있죠. 심지어 여기 구름이에요. 밑에 보시면 번개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무언가 희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고 싶거나 행복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싶거나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은 벌어지고 거기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나왔잖아요. 이 해가 얘입니다. 이 식물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 해가 뜰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뭐냐? 아, 이런 거구나. 사는 게, 그런 거구나. 예요. 자, 번호 조합은 채찍인데요. 채찍은 일단 스트레스나, 여러분들을 때린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학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맞죠? 그걸 우리가 보통 거부를 하면은 뭐 책임감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아무튼 뭐 책임감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채찍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때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예요. 그게 바로 요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물원 같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일이 왜 중요한 것 같냐면요.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가 얘로 왔잖아요. 컴플레선스. 이 카드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자를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분은 됐어,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뭐 새로운 옆집 영감을 만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자 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포기는 여러분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과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맞구나라는 거죠. 자, 제가 느껴지기에 여러분이 왜 컴플레선스를 한 것 같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거기를 나간다는 것은 솔직히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나 뭐든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죠. 끊는다기보다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이 카드를 그 관점에서 볼 땐 나에게 이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도 들어요. 아무튼 뭔가 명확한 생각이 들어오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무엇인가로 인도해주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르노만들을요. 이 산까지 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가 9번 프로포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는 누군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재회적인 어떤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일 수도 있죠.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별자리를 말씀드리자면 얘는 얼사인이죠.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이건 파이어사인, 사수자리, 사자자리, 양자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어떤 일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그 만남이 됐든 미팅이 됐든 뭔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재회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동창. 그런데 그 동창이 우리 흔히 말해 이전에는 약간 좀 찌질했던 거죠. 그냥 맨날 학교 오면 잠만 자고 뭐 이랬던 앤데 너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살았니? 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이 충격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에너지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명확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걷힌다라는 게 좀 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걷히는 거예요. 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홍차, 뭐 티 같은 건데요. 티라는 것 자체가 가벼운 미팅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어떤 만남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생기는 거죠. 상당히 내면적 강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열게요. 라일락이 나옵니다.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10월에는 뭐 홈플러스가 됐든 뭐 서울역이 됐든 신도림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연찮은 일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이 뭔가 이렇게 뭐 복권이 됐다, 뭐 로또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입니다. 마법적인 일이 오고 있나 봐요, 여러분.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봄입니다. 오늘 카드들이 왜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긴 기간들을 보여줘요. 희망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창조되어질 건데, 언제 창조가 되어지냐면 꽃이 화개하는 그때쯤에 여러분의 뭔가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10월에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이런 서비스와 힘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접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면,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거기서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혹시 그 만남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너 나랑 같이 일을 해볼래? 든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있잖아,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너무 하고 싶기는 하네 정도인데, 여러분은 거기서 애니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헤쳐버리자 든 뭐든 간에 두려움 따윈 없어. 내가 얼마나 강인하고 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인도하는 무엇인가로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 특정한 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은 여러분을 상당히 호기심이 이끌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갈등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액션들은 있어질 것 같고, 그것이 이게 말하는 액션인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이 카드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랬던 그것은 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리딩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클의 변화 뭐 이런 말 하지만 뭐가 사이클의 변화야 라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와서 내 삶이 이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벌고입니다.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이 시점은 벌고인 처녀자리가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이 처녀자리다 혹은 어떤 처녀자리인 분과 만난다 도 가능하고요. 이 리딩 안에 처녀자리가 있다 도 가능은 해요. 이게
처녀자리 카드긴 합니다. 자, 그런데 처녀자리가 딴 게 아니고요. 처녀자리는 상당히 침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양자리 분들은 이것이 나의 기회라고 생각해. 밀어붙이자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돌다리를 3000번 두들겨 보고 건너가시는 분들이 이 벌고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디테일을 종이에 적고 거기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A 플랜, B 플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게 바로 벌고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분석가, 뭐 주식 분석가 이런 분들도 처녀자리 분들이 많죠. 아무튼 이것 역시도 벌고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 안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책을 하나 출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무슨 그 자격증 따기 위한 책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챕터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안에 처녀자리라는 분이 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기 카드인데 이 대간에 메시지들도 있어서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8월입니다. 일단 8월은 지났죠, 여러분? 왜 8월이 나왔을까요? 8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Things will unfold as they are meant to. 때가 될 때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unfolding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때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기 카드가 안 나오네요. 얘 한번 열어봅시다. 메시지만 나와서 얘는 시기긴 했는데 도대체 이거랑 8월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서,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숫자 4번이고요 4일 혹은 4주 뒤인데 4주 뒤면 10월 마지막 주가 되겠죠. 4일 뒤라고 해도 10월이긴 합니다. 숫자 4가 들어가는 날짜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You can carve something ou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arve out이 무엇인가를 잘라내서요 만드는 거예요. 약간 조각 같은 건데 만들어내버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적으로 리딩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해버려라는 말이죠. 뭐가 됐든 일이든 결정이든 사랑이든 해버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랑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본 10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